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이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스쳐가는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4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세상이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닿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그저 한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 하지만 왠지 조금 넓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임은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74살. 새벽부터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세상은 깨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미역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소고기도 있었습니다. 달걀도 있었습니다. 생일상을 차리기 위한 재료들이었습니다. 미역을 꺼냈습니다. 큰 볼에 물을 받았습니다. 미역을 담갔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신중했습니다. 물에 잠긴 미역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임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74번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케이크를 사다 주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어렸을 때는 서툰 손으로 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빨간 크레파스로 삐뚤빨뚤 쓴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호는 6살이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이었습니다. 소고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좋은 부위는 아니었지만 정성껏 골랐습니다. 도마를 꺼내고 칼을 들었습니다. 소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도독도독. 그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소고기를 넣었습니다. 볶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임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면 손주 지민이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미역국이야? 오늘 누구 생일이야? 나 생일 아닌데? 까르르 웃으며 묻던 지민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정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학원이 바쁘다고, 친구들과 놀기 바쁘다고 요즘은 할머니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이를 본 게 언제였을까? 1달 전? 2달 전? 정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불린 미역을 건졌습니다. 물기를 짜고 썰었습니다. 프라이팬에 넣고 함께 볶았습니다. 미역이 기름에 윤기가 났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볶은 재료를 넣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국간장으로 간을 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그 소리만이 집안의 정막을 깼습니다. 정임은 냉장고로 다시 갔습니다. 떡을 꺼냈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인절미였습니다. 어제 떡집에 가서 샀습니다. 지민이가 오면 먹으라고. 접시를 꺼냈습니다. 예쁜 접시였습니다. 명절 때나 쓰는 접시였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떡을 놓았습니다. 1, 2, 3, 4, 5. 간격을 맞추었습니다. 모양을 가지런히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듯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시 한번 떡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가운데 것을 조금 왼쪽으로. 좀 더 보기 좋게. 좀 더 먹음직스럽게.
혹시나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정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올 것 같지도 않은데, 바쁘다고 할 텐데, 그래도 혹시나, 오늘은 오지 않을까? 오늘은 다르지 않을까? 식탁을 닦았습니다. 깨끗한 행주로 꼼꼼히 닦았습니다.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하얀 사기 그릇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그릇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그릇이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오늘은 어땠을까? 남편은 늘 정임의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내가 끓였는데 맛있게 먹어. 웃으며 내밀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밥이 보였습니다. 밥을 한 그릇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예쁘게 봉긋하게 끓인 미역국을 국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릇을 밥그릇 옆에 놓았습니다. 떡을 담은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인절미 5개. 그것을 식탁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꺼내 놓았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초 하나를 꺼냈습니다. 생일초였습니다. 분홍색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초를 떡 옆에 세웠습니다.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촛불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유리창에 작게 반사되어 깜빡였습니다. 정임은 그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움직임 없이 촛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촛불이 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침 7시. 민호는 보통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전화를 해볼까? 정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눌렀다가 놓았습니다. 다시 눌렀다가 놓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지만 바쁘면 어쩌지? 귀찮아하면 어쩌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생일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전화 한 통쯤은 괜찮지 않을까? 정임은 용기를 내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어,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급한 듯 했습니다. 잠에서 막 깬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별일은 아니고, 정임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좀 있니?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인데? 민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아니, 그냥,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아, 오늘은 좀 그런데. 지민이 학원 있어서. 학원? 응. 수학 특강이 있대. 빠지면 안 된다고 했어. 요즘 성적이 좀 떨어져서 애엄마가 신경 쓰고 있거든. 그래? 그럼 지민이 바쁘구나. 그리고 나도 오늘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토요일인데도? 응.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주말에도 나가야 해. 정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녁에는 저녁에도 학원 끝나고 정리하고 하면 늦을 것 같은데. 주말에 갈게, 엄마. 다음 주말? 응. 그때는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알겠다. 공부가 우선이지. 응. 엄마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럼 주말에 꼭 갈게. 지민이랑 같이. 그래,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라. 응. 엄마도 좋은 하루 보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생일을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려갔습니다. 정임은 며느리 수진에게도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더 바쁠 것입니다. 지민이 학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자신의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정임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밥, 미역국, 떡, 반찬 모두 정임 혼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촛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손을 모았습니다. 소원을 빌어야 했습니다. 생일이니까 무엇을 빌까? 건강? 장소? 아니었습니다. 정임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발 가끔이라도 날 생각해 주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정임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촛불을 불었습니다. 후, 불이 꺼졌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를 바라보며 정임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참 오래도 기다렸네. 목소리는 나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깨달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려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떡을 하나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반은 남겼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떡을 냉장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언젠가 지민이가 오면 주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엄마들도 언젠가 나처럼 되겠지. 아이들이 크면 바빠지면 엄마를 잊어버리겠지. 아니, 잊어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선순위에서 밀릴 뿐이었습니다. 일이 우선, 아이가 우선, 배우자가 우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부모였습니다. 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 정임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온종일 민호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숙제를 봐주고 민호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민호가 시험을 못 봤을 때는 같이 울었습니다.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크면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할 거야.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여행도 보내드릴 거야. 정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행복해.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민호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임도 외로웠습니다. 정임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하기를, 먼저 찾아오기를. 하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임은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뜨개질을 했습니다. 지민이에게 줄 목도리였습니다. 노란색 실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색이었습니다.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계속 났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저녁에는 뭘 먹어야 할까? 내일은 뭘 해야 할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소파에서 불편한 자세로 목이 뻐근했습니다. 밤 11시쯤 깨어났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정임은 TV를 끄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오늘도 끝났구나. 74번째 생일이. 이렇게 혼자서.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언제까지 혼자여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임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민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주말에 가겠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많았습니다. 지민이가 감기에 걸렸다고, 회사 일이 생겼다고, 다음에 꼭 가겠다고. 정임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임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의 목도리는 반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순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같은 나이 74살.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정임과 순옥은 2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임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나 좀 힘드네. 오늘은 숨이 잘 안 쉬어져. 정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뜨개질 도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이야? 응, 집에 있어. 정임아, 미안한데 올 수 있어? 당연하지. 지금 바로 갈게. 움직이지 마. 정임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외투를 걸쳤습니다. 가방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뛰었습니다. 74살의 나이에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호가
나 정임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호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순호가 괜찮아? 정임은 순옥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119 불러야겠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무슨 소리야? 얼굴 봐. 병원 가야 해. 정임은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환자가 있어요. 숨을 잘 못 쉬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차가워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임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동, 호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곧 도착할 겁니다. 환자를 눕히시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임은 순옥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습니다. 쿠션을 가져와 머리 밑에 받쳤습니다. 옷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곧 와. 조금만 버텨. 순옥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비비면서 따뜻하게 했습니다. 순옥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순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게 어디 있어? 나는 너 하나 덕분에 오래 버텼다. 순호가 말하지 마. 힘 아껴. 하지만 순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에 죽었을 거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알잖아.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버텨. 제발 버텨.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임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여기 계십니까? 네, 여기요. 구급대원들이 순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보호자세요? 내 이웃인데요. 가족이 없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네, 당연히요. 순옥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정임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순옥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임은 순옥을 내려다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순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곧 병원 도착해.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고쳐줄 거야. 정임은 계속 말했습니다. 순옥에게도 자신에게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을 데려갔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정임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순옥이만은. 제발. 의사가 나왔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내 이웃입니다. 가족이 없어요. 환자분이 심장이 좋지 않으십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다시 앉았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순옥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정임은 병실로 갔습니다. 순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였습니다. 정임은 순옥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식사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네, 환자 혼자니까요. 보호자 의자를 가져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접이식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임은 거기에 앉았습니다. 불편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 불이 꺼졌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잠이 들었습니다. 정임은 순옥 옆에서 졸았습니다. 의자에서 불편한 자세로 새벽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목이 뻐근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순옥이 눈을 떴습니다. 정임아, 깨어났구나. 어때? 좀 나아? 응. 괜찮아. 순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병원이야. 응. 응급실 갔다가 병실로 옮겼어. 너. 계속 여기 있었어? 응.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나는 괜찮아. 너나 걱정해.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울 것 없어. 당연한 거야.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임은 순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 이런 것도 못 해주면 어떡해. 20년. 20년 넘게 알고 지냈지. 그래. 긴 세월이야.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임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순옥의 식사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주고 필요한 것을 사다 주었습니다. 병원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집에서 죽을 끓여 가져갔습니다. 야채죽, 호박죽, 전복죽, 순옥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임아,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데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좋아. 하지만 사실은 정임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는 것이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통화가 안 되시네요. 혹시 어디 가셨어요? 응, 병원에 있어서. 네. 어머님이 아프세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옆집 순옥이가 아파서.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아프세요? 심장이 안 좋대. 일주일 정도 입원한대. 그렇군요. 그런데 어머님, 왜 어머님이 간병을 하세요? 순옥이는 혼자야. 가족이 없어. 그래도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신데요. 요양보호사 쓰시면 되죠? 아니야, 내가 돌볼 거야. 어머님,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순옥 할머니를 돌봐주신다고 해서 순옥 할머니가 어머님한테 뭘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말은요. 정 너무 줘버리면 손해만 남아요. 사람은 결국 자기 가족 챙기는 거예요. 정임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족이 뭔데?
네, 가족이 뭐냐고. 그야. 혈육이죠? 피를 나눈 사이. 그게 다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가족이 피로만 이어지는 거면 나는 지금 가족이 없는 거니?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민호는 나한테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안 해. 너도 마찬가지야. 내 생일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야? 어머님, 순옥이는 나한테 매일 전화해.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피를 안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병원이라 바빠. 끊을게. 어머님, 제 말은 정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순옥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순옥 옆에 앉았습니다. 순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뭘까? 피를 나눈 사이일까? 아니면 마음을 나눈 사이일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순옥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산소 마스크도 떼고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옥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약을 잘 드세요. 그리고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누군가 돌봐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돌봐드릴게요. 가족분이세요? 네, 정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정임에게 가족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옥의 집으로. 정임은 순옥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편하게 쉬어. 내가 저녁 해줄게. 정임아, 너무 고마워. 나 때문에 내가. 괜찮아. 나는 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할 일이 생겨서 좋아. 정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정임이 며칠 전에 사다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죽. 순옥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정임은 순옥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임은 죽을 그릇에 담아 순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먹어. 너도 먹어야지. 응, 나도 먹을게. 정임은 자신의 것도 담아왔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임아, 너는 요리를 정말 잘해. 오래 하다 보니 늘었지. 둘은 말없이 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이였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정임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임아, 나 좀 나아졌으니까 이제 집에 가. 괜찮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하지만 걱정 마. 소파에서 자면 돼. 정임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불편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순옥이 혹시 밤에 아프면 어쩌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임은 거의 매일 순옥의 집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그냥 거기서 자고 갔습니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순옥이 무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임아, 미안해. 내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야. 무슨 소리야. 이런 게 어디 고생이야.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집안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임은 자주 찾아갔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TV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순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임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정임은 순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뭔데?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번에 많이 생각했어. 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 내 장례를 치러줄까? 이 집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 순호가 무슨 소리야? 아직 멀쩡한데. 아니야,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나는 가족이 없잖아. 이 집도 내가 모은 돈도 다 어떻게 될까? 정임은 말없이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뭘? 너한테 주고 싶어. 뭐? 이 집. 내가 가진 것들. 다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순호가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야. 나는 진심이야. 순옥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한테 이미 얘기했어. 유언장 썼어. 정임은 놀라 순옥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혼자 해? 혼자 한 게 아니야. 내 생각을 하고 한 거야. 하지만 정임아, 들어봐. 순옥은 정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나한테 가족이었어. 진짜 가족.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섞였어. 순호가 내가 아플 때 옆에 있어준 사람. 내가 외로울 때 말벗이 되어준 사람. 내가 힘들 때 손을 잡아준 사람. 그게 너였어.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나도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받아줘.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갈 수 있어. 순호가 약속해줘.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이, 버팀이, 그리고 우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정임과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했습니다. 둘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혈육은 아니었지만 혈육보다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임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옥의 집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쁜 숨소리,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순호가 정임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옥의 집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호가 나 정임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호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호가 정임은 순옥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순옥을 흔들었습니다. 순호가 정신 차려. 하지만 순옥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순옥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려고. 미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환자가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임은 순옥을 안았습니다. 순호가 버텨. 구급차 곧 와. 제발 버텨. 하지만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정임은 계속 순옥을 불렀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올라왔습니다. 순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맥박이 매우 약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순옥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정임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순옥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정임은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정임은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옥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정임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유감스럽지만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정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임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순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을 조심스럽게 걷었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순옥아. 정임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갔어야 했는데. 정임은 순옥의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정임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 몇 명, 순옥이 다니던 성당 사람들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임은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영정사진 속 순옥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임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정임은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순옥아,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마웠어. 목소리는 나직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웃어줘서 고마웠어. 내 친구 되어줘서 고마웠어. 내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정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도 곧 갈게. 거기서 기다려. 우리 거기서 또 같이 밥 먹자.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정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김정임 님 되십니까? 네, 저입니다. 저는 고인의 변호사 이정민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남자는 검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정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순옥의 글씨였습니다. 떨렸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정임에게. 정임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섞였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훨씬 전에 외로움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 집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임은 그 글을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순옥아. 정임은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집과 예금 8천만 원을 유증하셨습니다. 법적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정임은 순옥의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순옥이 살던 그대로였습니다. 거실에는 순옥이 앉던 소파가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순옥이 쓰던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침실에는 순옥의 옷들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거실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순옥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얇은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정임은 그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순옥이 가꾸던 화분들이 보였습니다. 숨이 편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기는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뭐가? 어머니 옆집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집을 남겼다면서요? 응, 그래. 어머니, 그거 받으시면 안 돼요. 증여세도 나올 거고 관리비도 나올 거고. 그냥 포기하세요. 민호야, 나는 받을 거야. 어머니, 왜 남의 집을 받으세요? 남의 집이 아니야. 순옥이가 나한테 준 거야. 하지만 어머니, 그건... 민호야, 나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네? 무슨 소리세요? 나 이사할 거야. 순옥이 집으로.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야, 나 결정했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 나도 이제 내가 편한 곳에서 살고 싶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민호야, 솔직히 말할게. 너는 언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전화했니? 내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 어머니, 4월 15일이야. 한 달 전이었어. 너는 기억도 못했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날 혼자 생일상을 차렸어. 미역국도 끓이고 떡도 사고 초도 켰어. 혹시나 너희가 올까봐. 어머니,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 나도 이해해. 너희도 바쁘고 너희 삶이 있으니까. 다만 정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고. 어머니, 제가 내일 뵈러 갈게요. 직접 얘기해요. 그래, 그러렴. 다음 날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순옥의 집으로 왔습니다. 정임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그 집이에요? 민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응, 여기야. 작네요. 어머니 집이 훨씬 큰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서 사시려고 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좋아. 햇빛이 잘 들어오고 조용하고 숨이 편해. 하지만 어머니, 원래 살던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 거야. 네? 팔다니요? 그 집은 아버지랑 같이 사신 집인데. 그래서 더 팔아야 해. 그 집에 있으면 옛날 생각만 나. 이제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같이 살아요. 정임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정임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나는 이제 나를 챙기는 법을 알았을 뿐이야. 어머니,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소홀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민호야, 고마워. 하지만 필요 없어. 왜요? 정임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의무감으로 오는 건 원하지 않아. 진짜 마음으로 오고 싶을 때만 와. 어머니, 저 진심이에요. 지금은 그럴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바빠질 거야. 또 잊어버릴 거야. 그게 인간이야.
정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너는 나한테 아들이야. 내가 낳은 자식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정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은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같이 밥을 먹어야 가족이야. 같이 시간을 보내야 가족이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어야 가족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이는 나랑 매일 밥을 먹었어. 같이 웃었어. 내가 아플 때 옆에 있어줬어. 내 생일을 기억해줬어. 어머니, 그래서 깨달았어.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이어져야 진짜 가족이구나. 정임은 다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살게.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어머니, 하지만 가봐. 나 정리할 게 많아. 민호와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결연함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이제 가봐. 민호와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민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정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와도 돼.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구나. 부담스러우면 오지 않아도 돼. 네, 어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순옥이 가꾸던 화분들이 보였습니다. 정임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밖에 서 있었구나. 가족이라는 이름밖에, 기다림밖에. 이제는 내 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지만 편한 자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리. 며칠 후 정임은 짐을 정리해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소중한 물건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빨리 팔렸습니다. 그 돈은 정임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정임 자신을 위해 쓸 것입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임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한 사람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진짜로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순호가 잘 먹고 있어. 정임은 속으로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나는 이제 내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달도 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바람만 살았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가족은 같이 밥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리에서 밥을 먹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빨리 팔렸습니다. 그 돈은 정임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정임 자신을 위해 쓸 것입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임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한 사람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진짜로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순호가 잘 먹고 있어. 정임은 속으로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나는 이제 내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달도 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바람만 살았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가족은 같이 밥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리에서 밥을 먹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새 집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마당의 화분들을 돌봤습니다. 순옥이 가꾸던 것들이었습니다. 시들어가던 꽃들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새로운 길들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같은 나이 또래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거나 자식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 저도 끼워주실 수 있나요? 정임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매주 여기서 만나요. 같이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고. 저도 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음 주에 봐요. 정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좋아하던 국화차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호예요. 응, 알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지민이랑 같이 뵈러 가고 싶은데요. 정임은 놀랐습니다. 오늘? 네. 지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네요. 정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오렴. 감사합니다, 어머니. 1시간 후에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잡채, 불고기, 떡볶이.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임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크게 자랐습니다. 정임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 지민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호도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셋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집 좋은데요? 마당도 있고.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네, 아늑해요. 정임은 저녁을 내왔습니다.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할머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 다 내 거야.
많이 먹어.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것이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지민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지민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호와 정임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뭐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소홀했어요. 생일도 잊어버렸어요. 정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잘할게요. 정말로. 정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너한테 기대하지 않을게. 네, 기대하면 실망하거든. 너는 내 삶을 살아. 나는 내 삶을 살게. 어머니. 다만 진짜 보고 싶을 때, 진짜 마음이 있을 때만 와줬으면 좋겠어. 의무감으로 오지 말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민호와 지민이는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혼자 올게요. 그래, 오렴. 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 같이 밥 먹자.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순호가 보고 있어? 나 이제 괜찮아. 내 덕분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옥의 대답 같았습니다.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은 같이 밥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제는 내 자리에서 밥을 먹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정임이 내린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밥 한 끼 더 드십시오. 전화 한 통 더 하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입니다. 같이 나눈 밥입니다. 같이 웃고 울었던 순간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